자, 확률의 뜻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확률의 뜻과 활용 부분인데 다소 쪽수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어서 아마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1번 확률의 뜻. 자, 이미 중학교 때 확률이라는 단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서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행과 사건. 자, 오른쪽 그림은 어느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와 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해서 1번, 이 식당에서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을 모두 나열해보자. 뭐 굳이 나열할 거 없이 읽으면 김밥, 라면, 국수, 수제비, 냉면, 떡국, 순대. 그래서 1번은 모두 다 그냥 나열하는 거. 김밥부터 순대까지 쭉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나열하면 되고, 자, 2번은 3,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라고 할 때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을 모두 나열해보자. 자, 3,000원짜리입니다. 3,000원짜리면은 딱 보이는 게 딱 두 가지 있네. 수제비와 순대밖에 없죠. 그래서 수제비와 순대를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생각열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지금 뭐다? 시행과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종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에서 특정한 것을 딱 제한시켰죠. 특정한 것을 이렇게 딱 제한시킨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이것들 명칭 설명을 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행이라고 한다.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고, 또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자, 우선 간단한 예를 들면 밑에 있습니다.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데 표본 공간은 전체적인 거, 즉 표본 공간 S는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표시해주면서 1부터 6까지 다 나열한 거, 그 중에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사건을 나열하면 1, 2, 3, 4, 5,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사건이라는 거는 짝수인 사건 모으자 하면 2, 4, 6으로 모을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가면, 자, 문제 1번.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나타낼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 즉 표본 공간 S. 표본 공간 S는 어떻게 된다? 모든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H 두 번, 그 다음 HT, 그 다음 TH, 그 다음 TT 이렇게 되는데, 요거 두 개는 같은 걸로 볼 수 없는 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1번 동전, 2번 동전 순서를 이렇게 정해주면은 앞뒤 뒤앞이라서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HT, TH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하자. 그럼 사건 A는 어떻게 뜬다? HT와 TH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다 해서 문제 1번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쉽습니다. 자, 그 다음 표본 공간 S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 합집합 B와 같이 나타내고, 자, 또는입니다. 자, 또는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합사건으로 연결시켰었죠. 그래서 합집합 A 합집합 B로 나타내고,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동시에 일어날 때는 우리가 뭐였다? 곱사건이었죠. 그걸 우리는 교집합과 같이 나타낸다 해서 집합 표시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입니다. 즉 이거 벤 다이어그램화 시키면, 자, S 전체 집합이 있고, 자, A와 B가 따로 떨어져 있죠. 이럴 때 우린 뭐라고 한다?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즉 배반 사건일 때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럼 이거랑
똑같은 표시 방법이 뭘까 확인을 해보면 A는 B의 여집합이 들어가죠. 자, B의 여집합은 요 바깥 부분입니다. 요 바깥 부분에 어떻게 A가 다 들어가죠. 또는 아니고 동시에 또 B는 A의 여집합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A의 여집합에 B가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로 A의 여집합 바깥 부분입니다. 이 바깥 부분에 B가 들어가겠죠. 자, 이런 형태의 우리는 뭐라고 한다?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A가 있으면 A 바깥 부분에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니까 A의 여집합으로 나타내고 우리는 이것을 여사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개의 버튼이 있는 잠금장치의 한 버튼에 적힌 숫자 또는 특수문자를 택하는 시행에서 표본공간 S는 0부터 별 샵까지 홀수인 숫자를 A, 특수문자 사건을 B, 지금 A는 13579, 그 다음 B는 별 샵. 그럼 이 두 사건은 교집합이 어때요? 공집합이죠. 따라서 뭐다?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 다음 B가 지금 요게 B인데 B의 여사건은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니까 요거를 뺀 나머지 0부터 9까지 적혀 있는 게 B의 여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을 갑시다. 그런데 중요한 개념 하나 더. 자, 뭐가 있냐면 자, 오른쪽에 톡톡 나와 있는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여기 이 부분 A와 A의 여집합은 배반일까? 당연히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따라서 요거는 배반 사건이 되겠습니다. A와 A의 여집합은 여사건이면서 배반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문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앞면 H, 뒷면 T.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 모두 앞면이 나온 사건을 A.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온 사건을 B.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온 사건을 C. 그럼 A라는 사건은 어떻게? HH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HH가 A. 그 다음 B는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적어도 한 개 앞면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 그래서 HT, TH 이렇게. 그 다음 C는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TT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1번 봅시다. 자, 1번 A 합집합 B는 A랑 B랑 합하면 HH, HT, TH 요게 A 합집합 B겠고 그 다음 A 교집합 C는 자, A 교집합 C는 공집합 그 다음 B의 여집합은 B를 뺀 나머지 따라서 TT 이게 지금 C집합 되겠네. 자, 그 다음 A, B, C 서로 배반인 사건. 자, 배반은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지. 그러니까 A와 C는 배반. 그 다음 B하고 C도 공집합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B와 C는 배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A하고 B는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반이 안 되고 따라서 이렇게 배반인 사건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확률로 들어가서 자, 수학적 확률이란 어떤 시행의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A의 확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하고 요것을 앞에 이제 P를 써서 PA로 나타냅니다. 뭐 A는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즉 PA는 A 사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PA라는 뜻입니다. 표본공간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결국에는 NS는 뭐다? 근원 사건의 개수. 그렇죠? 근원 사건, 즉 원래 사건의 개수. 그 다음에 NA는 A에 속하는 근원 사건의 개수.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n과 p입니다. ns분의 na 한 개 pa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n은 뭐다? s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근원 사건의 개수, a라는 사건의 개수, 이렇게 그 개수분의 개수가 뭐가 된다? a라는 사건의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a라는 사건의 확률. 따라서 표본공간 S에 대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을 우리는 ns분의 na 해서 pa로 나타낸다. 이렇게. 그 다음 표본공간이 공집합이 아닌 유한집합인 경우만 생각하자. 수학적 확률은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네. 자, 보기. 자, 보기를 보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공간 S는 1부터 6까지, 3의 배수인 사건은 3, 6 해서 2가지, 따라서 NS는 6가지, NA는 2가지, 이로써 6분의 2 해서 3분의 1 나온 게 A의 확률 해서 PA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천히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동시에 던지니까 우리가 그런 사건 S를 확인해 봅시다. 자, S는 어디부터? 1부터 1, 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6까지. 그럼 이게 총 몇 개입니까? 1일 때 1, 2, 3, 4, 5, 6. 앞에가 1일 때 1, 2, 3, 4, 5, 6. 앞에가 2일 때 1, 2, 3, 4, 5, 6. 앞에가 3일 때 1, 2, 3, 4, 5, 6. 점점점에서 6일 때 1, 2, 3, 4, 5, 6. 따라서 총 몇 개? 36가지 되겠죠. 근데 눈의 수의 합이 10일 확률. 10일 확률을 우리가 10일 경우를 A라고 두면 A라는 집합은 10이 나올 경우. 10이 나올 경우는 어떤 경우? 4, 6. 그 다음 5, 5. 그 다음 6, 4. 해서 우리가 NA가 몇 개? 3개가 되는 거죠. 요거는 NS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PA를 구하시오. P로 바뀌어야 됩니다. 뭐다? NS분의 NA가 우리가 PA입니다. 그럼 36분의 3 되겠죠. 따라서 1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N과 P의 역할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번.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네. 그럼 우리가 총 경우의 수는 NS, S에 해당되는 거. 이게 지금 NS입니다. NS. 자, 그러면 총 몇 개? 5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꺼내네. 따라서 5C2가 돼서 요거는 2분의 5 곱하기 4 해서 이거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빨간 공 1개와 파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빨간 공 1개니까 3개 중에 1개. 3C1. 그리고 파란 공 2개 중에 1개. 2C1 해서 요건 6가지. 요게 우리가 NA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PA, A라는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 NS분의 NA다 해서 10분의 6이다 해서 5분의 3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 4번. 8개의 컵 중 5개는 생과일 주스, 3개는 식혜, 임의로 2개. 총 경우의 수 가볼까? 자, NS. 총 경우의 수는 8개 중에 2개를 택한다. 그러니까 2분의 8 곱하기 7, 28개 되겠죠. 그런데 2개 모두 생과일 주스. 생과일 주스에서 2개 뽑으면 되겠네. 그럼 5C2, 2분의 곱하기 4, 10개.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총 28분 중에 10개. 따라서 28분의 10에서 14분의 5가 첫 번째 확률이 되겠고, 자, 두 번째, 한 개는 생과일 주스, 한 개는 식혜. 그럼 생과일 주스는 5개 중에 1개 뽑고, 그리고 식혜는 3개 중에 1개를 뽑으면 되니까 이건 15개. 따라서 확률은 28분의 15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수학적 확률은 그냥 흔히 말하는 개수 구하는 거, 이러한 확률을 계산하면 이게 수학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통계적 확률을 보면, 자, 수학적 확률 같은 경우는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가정하에 정의하였다.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이럴 때 1의 눈이 나오거나 2의 눈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정도로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올 가능성 또는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칠 가능성 등과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수 없는 경우, 추측할 수 없어 대충.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통계를 내자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하거나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구한 상대 도수를 통해 그 사건이 일어난 경향을 알아볼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통계적 확률은 뭐 명칭이 막 뭐 상대 도수 뭐 이런 것들은 잘 확인을 안 하셔도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전 한 개를 던진 횟수에 대해서 앞면이 나오는 상대 도수를 조사하여 그린 것으로 던진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상대 도수는 일정한 값 0.5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 동전을 100번 던지고 200번 던지고 300번, 400번, 500번, 600번, 700번, 800번, 900번, 1000번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상대 도수를 구했더니 점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폭이 점점점 0.5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나오는 횟수를 Rn이라고 했을 때 n의 값이 커지면 n분의 Rn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질 때 이 값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명칭이 다소 어렵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분의 Rn 이거 한 개 확률 P가 되고 이게 A라는 사건의 통계적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횟수를 어떻게 하자? 횟수를 엄청나게 많이 할수록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 실제로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 없으므로 n이 충분히 클 때의 상대 도수를 통계적 확률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 생산된 500개를 조사했을 때 불량품이 2개가 발견되었다면 생산된 제품 중에 하나가 불량품 확률은 500분의 2로 0.004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래서 근사값을 얘기하는 거고, 아예 정확한 값을 구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근사값으로 계산을 하자. 근데 그 근사값이 n을 횟수를 점점 크게 할 때 우리가 원하는 확률에 점점 가까워진다 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수학적 확률 P일 때 시행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상대 도수도 P에 가까워진다. 좀 전에 얘기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확률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정확하게 구하고 싶어. 그럴 때는 우리가 시행 횟수를 점점 더 늘려보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에 가까워진다 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의 통계적 확률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봅시다. 자, 문제 5번. 이렇게 실생활을 예를 들어보면 통계적 확률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 2015년 우리나라 지역별 출생자 수를 조사해 나타낸 것의 일부인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아이가 2015년에 태어난 아이였을 때 이 아이가 경기도에서 태어났을 확률을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하시오. 경기도에서 태어나야 되네. 그렇죠? 그런데 2015년의 출생자 수는 총 몇 명? 이렇게 됩니다. 43만 8,420명. 근데 그 중에 경기도는 이렇게 11만 3,495명입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에서 태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전체 인은 몇 명? 이렇게. 분의 경기도는 이렇게.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하면, 계산기 문제입니다. 계산기 누르면 0.258 어쩌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따라서 0.2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의 기본 성질을 보면 다음을 통해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성립하는 확률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자. 자,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자, 이거는 공사건, 아무것도 없는 사건, 어떤 사건이 있고, 이거는 근원 사건이죠. 표본 공간 S.
그럼 표본 공간 S 안에 A가 들어있는 거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 공사건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러면 이제 횟수 n이 들어갔으면 횟수입니다. 횟수. 그런데 n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사건에 당연히 0이 되겠죠. NA 사건과 NH 사건이 있는데 양변을 NS로 나누어 봅시다. 나누면 당연히 요걸 나누니까 여기는 1이 되겠고, 즉 NS분의 N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P로 확률이라고 했죠. 확률 1이고, 그 다음에 A와 S가 같대. A와 S가 같다는 얘기 개수도 같으니까 결국 뭐다? 약분식해서 1이 된다. A가 공집합이면 P 공집합은 당연히 여기가 지금 0이 돼버리니까 여기 0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별로 어려운 거 없이 쭉쭉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임의 사건 A에 대하여 당연히 각각의 확률은 최소값은 아예 안 나올 확률 0, 항상 나올 확률은 전체 NS분의 NA인데 NS와 NA가 같을 경우 1이니까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이 된다. 항상 나올 확률 1, 아예 안 나올 확률 0이다. 공집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S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다.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데 1 이상일 확률, 나오는 눈이 1 이상일 확률은 6분의 6에서 1, 7 이상일 확률은 당연히 0이 되겠죠.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이다. 자, 문제 6번. 흰 공 2개와 노란 공 5개가 들어있습니다.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노란 공이 포함돼야 돼. 노란 공이 포함될 확률은 전체 경우의 개수는 몇 개? 7개 중에 3개를 꺼내니까 전체는 7C3이죠. 그럼 이게 지금 35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5분에 노란 공이 포함돼야 돼. 근데 노란 공은 지금 3개를 꺼내. 흰 공이 2개밖에 없어. 그럼 노란 공은 어쨌든 꺼내게 되겠지. 따라서 얼마다? 1이 다 되겠습니다. 노란 공은 어쨌든 하나는 적어도 포함돼야 되니까. 근데 흰 공이 3개 나와야 되는데 근데 흰 공이 2개밖에 없어. 흰 공은 하나 더 없지. 따라서 이때는 확률이 0이 되겠습니다. 생각 넓히기를 보면은, 자, 참가자 전원 음료수 교환권 500명, 추첨을 통해 보조 배터리 50, 헤드폰 10명. 그런데 소정이가 음료 교환권을 받을 확률을, 근데 음료 교환권은 500명 전체도 다 준다면서, 그러니까 500분의 500해서 얼마? 1이 되겠고, 보조 배터리를 받으려면 500명 중에서 보조 배터리 몇 명? 50명. 따라서 확률은 10분의 1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뜻과 활용 중에서 확률이 어떤 것인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